백화점의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유리 진열장 속 명품 시계들을 비추며 반짝였습니다. 명품 시계 매장의 직원 지수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죠.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완벽하게 다림질된 유니폼, 그리고 얼굴에 살짝 띄운 미소까지. 지수는 이 모든 것이 이 고급 매장에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오늘도 완벽해. 지수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에게 이 일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어요.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취급하는 이 공간은 그녀에게 자부심을 주는 특별한 세계였죠. 매일 아침 백화점 입구에 들어설 때마다 느끼는 그 특별함이 지수는 좋았습니다. 매장 안으로 첫 손님이 들어섰어요. 맞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죠. 지수는 그의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를 재빨리 알아보았습니다. 적어도 1,000만 원은 넘을 고가의 시계였어요. 어서 오세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전문적이었습니다. 손님은 미소를 지으며 진열대 쪽으로 걸어갔죠. 새 컬렉션이 들어왔다고 들었는데 한번 보고 싶네요.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지수는 유리 진열장 앞으로 손님을 안내했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유리 위를 스쳐 지나갔고 손님의 표정을 살피며 어떤 시계가 그의 취향에 맞을지 예측했습니다. 이 모델은 이번 시즌 한정판으로 출시된 것인데 고객님의 품격과 잘 어울릴 것 같네요. 지수는 시계를 조심스럽게 꺼내 손님에게 건넸어요. 손님의 눈이 반짝였죠. 지수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순간이 그녀가 이 일을 사랑하는 이유였어요. 점심시간이 다가올 무렵 매장은 한가해졌죠. 지수는 동료 진우와 함께 진열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벌써 2개나 팔았네. 역시 지수 씨는 대단해요. 진우가 감탄하듯 말했어요. 지수는 겸손한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손님들이 눈이 높으셔서. 지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매장 입구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죠. 지수와 진우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어요. 작업복 차림의 노인이 매장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낡은 청바지에 오래된 체크무늬 셔츠, 그리고 먼지가 묻은 듯한 작업화까지. 노인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거친 손은 오랜 세월 노동의 흔적을 담고 있었어요. 지수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친절함이 사라지고 차가운 경계심이 자리 잡았죠. 저기요, 손님. 지수는 빠르게 노인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아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죠. 여기는 명품 매장입니다. 구경만 하실 거라면 다른 곳으로 가시는 게 좋겠네요. 노인은 지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슬픔이나 분노가 아닌 이상하게도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러 왔는데요. 노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차분했죠. 지수는 코웃음을 쳤어요. 죄송하지만 여긴 그런 분들이 구경할 곳이 아니에요. 이 시계들은 최소 몇백만 원부터 시작하거든요. 지수의 말에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는 천천히 매장을 나갔어요. 지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죠. 하지만 진우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그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듯이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노인이 나가는 순간 백화점 경영부 직원들이 그에게 깊이 인사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었죠. 지수 씨, 혹시... 진우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지수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어요. 진우 씨, 우리가 일하는 곳이 어딘지 알잖아요. 이런 고급 매장에는 그에 맞는 손님들만 받아야 해요. 노숙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시계를 만지작거리면 어떻게 해요? 진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의문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수는 그의 표정을 무시한 채 다시 진열장 정리에 집중했어요. 그날 오후 지수는 여느 때와 같이 부유해 보이는 자신이 적합한 고객이라고 생각하는 손님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녀의 세계는 완벽했어요. 적어도 그녀가 생각하기에는 그랬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수는 여느 때와 같이 완벽한 차림으로 매장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분위기가 달랐죠.
직원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있었고 관리자들은 평소보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수가 동료에게 물었어요. 진우가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본사에서 회장님이 직접 방문하신대요. 갑작스럽게 전 지점 점검을 나오신다고 합니다. 지수의 눈이 커졌죠. 회장님이요? 그 유명한 남천그룹 회장님이?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오늘 중으로 오신다고 하네요. 이 소식에 매장 전체가 부산해졌습니다. 직원들은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매장을 청소하고 진열대를 정리했어요. 지수도 예외는 아니었죠. 그녀는 자신의 유니폼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머리카락 한 올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손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기회는 흔치 않아요. 회장님께 좋은 인상을 남기면 승진도 가능할지 모르죠. 지수는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그녀의 마음속엔 이미 승진에 대한 기대감이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에 자신이 있었고 회장님도 그것을 알아봐 주실 거라 믿었죠.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다가왔어요. 아직 회장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지점장과 여러 관리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니 곧 도착하실 것 같았습니다. 지수 씨, 진열대 좀 더 확인해 주세요. 특히 신상품 코너요. 매장 매니저가 다급하게 요청했어요. 지수는 즉시 명령에 따랐죠. 그녀는 최고급 시계들이 놓인 진열대 앞으로 가서 유리를 다시 한번 닦았습니다. 거울처럼 반짝이는 유리 너머로 그녀 자신의 모습이 비쳤어요. 완벽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매장 입구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지수는 고개를 돌렸죠. 그리고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며칠 전 그녀가 쫓아냈던 바로 그 작업복 차림의 노인이 다시 매장으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지수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도대체 왜 다시 왔을까요? 그녀는 빠르게 노인 쪽으로 다가갔어요. 저기요, 손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매장 매니저가 급하게 그녀를 불렀습니다. 지수 씨,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매니저의 목소리에는 공포와 당혹감이 섞여 있었어요. 지수는 혼란스러웠죠. 매니저는 빠르게 그녀 옆으로 다가와서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저분이 바로 남천그룹 회장님이세요. 지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그녀의 눈이 노인을 다시 바라보았죠. 그리고 그제야 알아보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본 적 있는, 신문에서 봤던 그 얼굴이었어요. 남천그룹의 창업자이자 현 회장, 박만식 회장. 아, 지수의 입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얼어붙은 듯했고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죠. 그녀는 방금 전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가 중 한 명을 노숙자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박만식 회장은 천천히 지수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그날 보였던 같은 호기심 어린 표정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원분. 회장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지수의 귀에는 천둥처럼 크게 들렸어요. 지수는 간신히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봤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어요. 박만식 회장은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나를 알아보지 못한 건 당연한 일이죠. 회장의 말에도 지수의 공포는 가시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미 자신의 경력이, 그리고 아마도 이 회사에서의 미래가 끝났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순간 백화점 지점장과 여러 임원들이 급하게 매장으로 들어왔어요. 그들의 얼굴에도 당혹감이 역력했죠. 회장님, 미리 말씀해 주셨다면 공항으로 마중 나갔을 텐데요. 지점장이 허리를 깊숙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박만식 회장은 손을 저었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냥 우리 매장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직접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회장의 시선이 다시 지수에게 돌아왔죠. 지수는 고개를 숙인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 직원분과는 이미 인사를 나눴습니다. 회장의 말에 지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점장은 지수를 힐끗 보더니
다시 회장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으셨습니까? 지점장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박만식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이 지수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죠. 네, 작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회장의 말에 매장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지수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귀에 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직원분이 며칠 전에도 저를 만났었는데 그때는 제가 시계를 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회장의 말에 지점장의 표정이 경악으로 변했어요. 그는 빠르게 지수에게 눈길을 보냈고 지수는 그 시선에 몸을 움츠렸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직원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점장이 허리를 깊이 숙이며 사과했어요. 박만식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실 이런 반응은 예상했던 거예요. 회장의 말에 모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그는 천천히 매장을 둘러보더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전국 지점을 돌아보면서 특별한 방법으로 점검하고 있어요. 평범한 옷차림으로 매장을 방문해서 직원들이 모든 고객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죠. 회장의 시선이 다시 지수에게 향했어요. 이번에는 그의 눈에 약간의 실망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회사가 모든 고객에게 똑같은 존중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고객의 옷차림이나 외모가 아니라 그들의 가치를 봐야 해요. 회장의 말에 지수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오만함과 편견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박만식 회장의 말이 끝나자 매장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직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지점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이 직원을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지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지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자신의 운명을 기다렸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해고 통지서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그녀가 쌓아온 경력과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박만식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깊은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해고는 없을 겁니다. 회장의 말에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죠. 지수의 고개가 번쩍 들렸어요. 그녀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은 필요하겠네요. 회장은 천천히 지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완전히 차갑지는 않았어요. 젊은 친구, 당신의 이름이 뭐죠? 김지수입니다, 회장님. 지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회장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김지수 씨, 당신은 자신의 일을 사랑하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수는 잠시 당황했어요. 하지만 곧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이 일은 제게 큰 자부심이에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 자부심이 어디서 오는 건가요? 비싼 물건을 판매해서? 부유한 사람들을 상대해서? 회장의 질문은 날카로웠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호기심이 담겨 있었어요. 지수는 침을 삼키며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자부심은 정말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수의 솔직한 대답에 회장은 작게 미소 지었어요. 정직하군요. 좋습니다. 정직은 중요한 미덕이죠.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김지수 씨, 나는 당신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당신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지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밀려왔죠. 우리 회사의 창립 이념은 모든 사람을 위한 가치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실천해야 할 철학이죠. 회장의 말에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그 철학에서 벗어나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일부터 당신은 다른 부서로 이동할 겁니다. 한 달 동안 당신은 기본부터 다시 배우게 될 거예요. 지수의 눈이 커졌어요. 다른 부서로 이동? 그것은 사실상 좌천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실망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자신이 두 번째 기회를 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했죠. 네, 회장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당신은 젊고 유능해 보입니다. 이번 경험이 당신에게 좋은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그 말을 끝으로 회장은 다른 직원들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그리고 지점장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지점장님, 내일부터 김지수 씨를 고객 서비스 센터로 이동시켜 주세요. 그곳에서 한 달간 근무하게 하십시오. 지점장은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회장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회장의 시선이 다시 지수에게 돌아왔습니다. 김지수 씨, 한 달 후에 다시 만납시다. 그때 당신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고 싶네요. 회장의 말에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결심이 생겼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그리고 자신의 실수로부터 배우겠다는 결심이었죠. 네, 회장님. 꼭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는 다른 임원들과 함께 매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했어요. 한 달 후, 그녀는 과연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요? 그녀는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지수는 평소보다 일찍 백화점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명품 시계 매장이 아닌 백화점 1층에 위치한 고객 서비스 센터로 향했어요. 고객 서비스 센터는 그녀가 익숙했던 명품 매장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려한 조명도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도 없었어요. 대신 분주하고 때로는 혼잡한 분위기가 이곳을 지배하고 있었죠. 김지수 씨죠? 여기로 오세요. 중년의 여성 관리자가 지수를 불렀어요. 지수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곳에서 일하게 된 김지수라고 합니다. 관리자는 지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회장님 지시로 온 직원이군요. 이름이 벌써 여기까지 알려졌어요. 지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의 실수가 이미 백화점 전체에 소문이 난 모양이었어요. 자, 여기서는 규칙이 간단해요. 모든 고객은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친절함을 잃지 않아야 해요. 이곳은 당신이 있던 명품 매장과는 달라요. 여기 오는 고객들은 다양해요. 부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하지만 모두가 같은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관리자의 말에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이제 자신이 왜 이곳에 보내졌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당신은 기본적인 고객 응대부터 다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매일 당신의 성과와 태도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겁니다. 관리자는 지수에게 유니폼을 건넸어요. 명품 매장의 세련된 유니폼과는 달리 이것은 단순하고 실용적인 디자인이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5분 후에 데스크로 와요. 오늘부터 실전이에요. 관리자의 말에 지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녀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고객 서비스 센터의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데스크로 향했어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전의 세련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평범한 직원의 모습만 남았죠. 김지수 씨, 이쪽으로 오세요. 오늘은 민원 처리 데스크에서 일하게 될 거예요. 관리자인 최 부장이 지수를 안내했어요. 민원 처리 데스크는 백화점에서 가장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은 곳 중 하나였죠. 반품, 교환, 불만 사항 등 모든 종류의 고객 민원이 이곳으로 모였습니다. 자, 기본적인 규칙을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어떤 상황에서도 고객에게 공손해야 합니다. 둘째, 모든 문제는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셋째,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즉시 저에게 보고하세요. 최 부장의 설명에 지수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명품 매장에서의 높은 위치에서 내려와 가장 기본적인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서는 고객의 외모나 옷차림으로 그들을 판단하지 않아요. 모든 고객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죠. 최 부장의 말에 지수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실수가 정확히 그것이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수의 대답에 최 부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지수에게 첫 업무를 맡겼습니다. 저기 오시는 손님이 첫 고객이네요. 어서 응대해보세요. 지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데스크 앞에 서서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중년 여성이 약간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수는 최대한 친절한 표정으로 물었죠. 이 블라우스를 반품하고 싶어요. 집에 가서 입어보니 너무 작더라고요. 여성은 쇼핑백에서 블라우스를 꺼내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어요. 지수는 블라우스를 확인했습니다. 이미 세탁된 흔적이 있었죠. 지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명품 매장에서라면 이런 반품은 즉시 거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다른 위치에 있었죠. 영수증 있으신가요? 여성은 구겨진 영수증을 내밀었습니다. 구매한 지 이미 열흘이 지나 있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저희 반품 정책상 구매 후 일주일이 지난 제품이나 세탁된 제품은 반품이 어렵습니다. 지수의 말에 여성의 표정이 더욱 불만스러워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난 이 백화점에서 20년 넘게 쇼핑했어요. 이런 식으로 고객을 대하는 거예요? 여성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주변 고객들이 그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어요. 지수는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하지만 저희 규정상.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최 부장이 재빨리 그녀 옆으로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고객님? 최 부장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죠. 여성은 자신의 불만을 다시 한번 말했고 최 부장은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교환해드리겠습니다. 같은 디자인의 다른 사이즈로 교환해드릴까요? 최 부장의 해결책에 여성의 표정이 누그러졌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최 부장은 지수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김지수 씨, 고객님을 의류부서로 안내해드리고 교환 처리를 도와드리세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여성을 의류부서로 안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성은 계속해서 자신의 불만을 토로했고 지수는 참을성 있게 들었어요. 의류부서에서 적절한 사이즈의 블라우스를 찾은 후 지수는 교환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여성은 이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백화점을 떠났어요. 지수가 데스크로 돌아왔을 때 최 부장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땠어요? 첫 고객 응대는? 최 부장의 질문에 지수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정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어려웠습니다. 명품 매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거의 없었거든요. 최 부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제 고객 서비스예요. 모든 상황이 매뉴얼대로 흘러가지 않죠. 때로는 규정을 벗어나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이제 자신이 얼마나 좁은 세계에서 살았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당신은 다양한 고객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친절한 사람도 무례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모든 고객은 우리에게 중요해요. 최 부장의 말에 지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가 이전에 가졌던 편견과 오만함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점점 더 분명하게 느껴졌어요. 첫날의 나머지 시간 동안 지수는 끊임없이 다양한 고객들을 응대했습니다. 친절한 노부부부터 까다로운 젊은이까지 그녀는 모든 종류의 고객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중요한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고객의 외모나 옷차림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와 감정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이죠. 퇴근 시간이 되자 지수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쳐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만족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많은 사람들을 도왔고 그것은 묘한 보람을 주었죠. 오늘 수고 많았어요, 김지수 씨. 내일도 기대하겠습니다. 최 부장의 인사에 지수는 미소로 답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에 지수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새겼습니다. 불과 며칠 전 그녀는 작업복 차림의 노인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그 노인이 회사의 회장이었죠.
그 생각을 하자 여전히 부끄러움이 밀려왔지만 이제 그 부끄러움은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지수는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그녀는 이 기회를 통해 정말로 성장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박만식 회장을 만난다면 그때는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당당하게 보여주고 싶었죠. 열흘이 지났습니다. 지수는 이제 고객 서비스 센터의 일상에 점차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힘들었던 업무가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죠. 그녀는 매일 다양한 고객들을 만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김지수 씨, 오늘은 특별한 임무가 있어요. 최 부장이 아침 회의가 끝난 후 지수를 불렀어요. 지수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무슨 일인가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당신은 백화점 내 다양한 부서를 순환 근무하게 될 거예요. 각 부서의 고객 특성과 응대 방법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최 부장의 말에 지수는 약간 긴장했지만 동시에 설렘도 느꼈어요. 이것은 더 많은 경험을 쌓을 좋은 기회였죠. 첫 번째 배치는 식품관이에요. 지금 바로 가보세요. 지수는 백화점 지하 식품관으로 향했습니다. 식품관은 그녀가 평소에 거의 방문하지 않던 곳이었어요. 명품 매장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사람들로 붐비고 다양한 음식 냄새가 뒤섞인 활기찬 공간이었습니다. 김지수 씨군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식품관 매니저인 박 씨가 지수를 반갑게 맞았어요. 그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친절한 인상의 남성이었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고객 응대를 배우게 될 거예요. 식품관은 백화점에서 가장 다양한 고객층이 방문하는 곳이랍니다. 박 매니저의 말처럼 식품관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비싼 수입 식품을 구매하는 부유층부터 할인 코너에서 장을 보는 노인들까지. 지수는 이렇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 있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거예요. 1,000원짜리 물건을 사는 고객도 10만 원짜리 와인을 사는 고객도 모두 우리의 소중한 고객이죠. 박 매니저의 말에 지수는 깊이 공감했어요. 그녀는 이제 고객의 가치를 외모나 지갑의 두께로 판단했던 자신의 과거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내내 지수는 박 매니저를 따라다니며 식품관의 운영 방식을 배웠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박 매니저가 모든 고객에게 보이는 진심 어린 태도였습니다. 그는 비싼 수입 치즈를 구매하는 고위 간부에게도 할인 과일을 고르는 노인에게도 똑같은 미소와 존중을 보였어요. 박 매니저님, 어떻게 모든 고객에게 그렇게 진심으로 대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특히 까다로운 고객들도 있잖아요. 점심시간에 지수가 물었습니다. 박 매니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글쎄요, 저는 항상 고객들의 상황을 상상해 보려고 해요. 저기 보이는 할머니? 그분은 매주 금요일에 오셔서 손주들을 위한 간식을 사가세요. 그리고 저기 양복 입은 남자분은 아픈 아내를 위해 특별한 음식을 찾고 계시죠.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있어요. 박 매니저의 말에 지수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고객들을 그저 부유한 손님 또는 시간 낭비하는 사람으로만 분류했었죠. 그들의 삶과 이야기를 상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인간이잖아요. 우리는 모두 존중받기를 원하고 이해받기를 원하죠. 제가 고객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면 그들도 대부분 그런 마음으로 답해줍니다. 박 매니저의 철학은 단순하지만 깊었어요. 지수는 그의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오후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식품관에서 와인 시음회가 열렸고 많은 VIP 고객들이 초대되었습니다. 지수는 이벤트 준비를 돕게 되었죠. 김지수 씨, 입구에서 고객들을 맞이하고 안내해 주세요. 모든 분들께 동일하게 친절하게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매니저의 지시에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입구에 서서 오는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상대로 고급스러운 옷차림의 VIP 고객들이 많이 왔어요. 지수는 그들을 정중하게 맞이하고 안내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작업복 차림의 중년 남성이 행사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수는 잠시 당황했어요. 이 사람이 초대된 손님일까? 하지만 그녀는 곧 자신의 생각을 바로잡았습니다. 그가 누구든 어떤 옷을 입었든 그녀는 똑같이 대해야 했죠. 안녕하세요. 와인 시음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지수는 친절하게 남성을 안내했어요. 남성은 약간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곧 고마움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지수는 그 남성이 다른 VIP 고객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되었죠. 그는 백화점의 중요한 와인 공급업체의 사장이었고 일부러 평범한 차림으로 왔다는 것을요. 김지수 씨 잘했어요. 그분은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예요. 많은 직원들이 그분의 외모 때문에 무시하곤 했는데 당신은 다르더군요. 박 매니저가 행사가 끝난 후 지수에게 말했어요. 지수는 그 말에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제 진정으로 변화하고 있었던 거죠. 감사합니다, 매니저님. 사실 저도 전에는 그런 실수를 했었어요. 지수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간략하게 자신이 회장님을 무시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아, 그 유명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당신이었군요. 박 매니저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네.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죠. 박 매니저는 따뜻한 눈으로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실수에서 배우고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 실수에서 배우려고 하지는 않죠. 박 매니저의 격려에 지수는 감사함을 느꼈어요. 그녀는 이제 자신의 실수를 부끄러워하는 대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일기장에 그날의 경험을 적었어요. 그녀는 박 매니저의 말을 인용하며 자신이 배운 교훈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녀는 이렇게 적었죠. 오늘 나는 사람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법을 배웠다. 그들의 옷이나 외모가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와 마음을 보는 법을. 지수는 일기장을 닫으며 내일은 어떤 새로운 배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했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지수의 순환 근무는 계속되었습니다. 식품관에서의 경험 이후 그녀는 가전제품 부서, 가구 부서, 그리고 아동복 부서를 거쳤어요. 각 부서에서 그녀는 다양한 고객들을 만나고 그들의 필요와 기대를 이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순환 근무의 마지막 날, 지수는 다시 고객 서비스 센터로 돌아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과는 다른 자신감이 묻어났죠. 어때요, 김지수 씨? 순환 근무는 유익했나요? 최 부장이 지수에게 물었습니다. 지수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각 부서마다 다른 고객층이 있고 그들의 필요도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결국 모든 고객이 원하는 것은 같더라고요. 존중과 진심 어린 서비스였습니다. 최 부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는 지수의 변화를 눈으로 직접 보고 있었죠.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일의 핵심은 결국 사람입니다.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지수는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했어요. 그녀는 예전에 자신이 얼마나 물질적인 가치에만 집중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다시 민원 처리 데스크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서 담당하게 될 거예요. 지난 3주 동안 보여준 성장을 고려해서 제가 당신을 추천했거든요. 최 부장의 말에 지수의 눈이 커졌어요. 이것은 큰 책임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변화를 인정받은 것이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첫 고객을 기다렸어요. 오늘은 월요일이라 특히 바쁠 것으로 예상되었죠. 주말 동안 쌓인 민원들이 한꺼번에 몰려올 테니까요. 예상대로 오전 내내 지수는 쉴 새 없이 고객들을 응대했습니다. 반품을 원하는 사람, 교환을 요청하는 사람, 그리고 단순히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까지. 하지만 지수는 모든 고객에게 똑같은 친절함과 인내심을 보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빨리 해결해 주시다니 놀랍네요. 한 고객이 지수에게 말했어요. 그녀는 겸손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점심시간이 다가올 무렵 특별한 손님이 데스크로 다가왔어요. 그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무언가 특별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수가 친절하게 물었어요. 남성은 잠시 그녀를 관찰하듯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저는 박만식 회장님의 비서 김도윤이라고 합니다. 지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박만식 회장의 비서라니. 그녀는 긴장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죠.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김도윤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회장님께서 당신의 근황이 궁금하시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이 거의 다 되어 가니까요. 지수는 회장님이 아직도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보여줄 기회가 왔다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네,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회장님께 꼭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김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는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실은 내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중요한 VIP 손님들이 오시는데 그분들을 위한 쇼핑 투어가 예정되어 있어요. 백화점 여러 부서를 돌아보게 될 텐데 고객 서비스 센터에서 한 명의 직원이 필요합니다. 지수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들었어요. 이건 분명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최 부장님과 상의했고 그녀가 당신을 추천했습니다. 물론 당신이 원한다면 말이죠. 지수의 눈이 커졌어요. 이것은 그녀에게 큰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큰 도전이기도 했죠. 네, 물론이죠. 기꺼이 맡겠습니다. 김도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9시까지 백화점 로비로 와주세요. 정장 차림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는 명함 하나를 건네고 떠났어요. 지수는 자리에 앉아 방금 일어난 일을 되새겼습니다. 해외 VIP 손님들을 안내한다니. 그녀는 긴장되면서도 기대가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일찍 일어나 최대한 정성을 들여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고 머리도 단정하게 정리했어요.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한 달 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에는 겸손함과 자신감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오늘 최선을 다하자. 지수는 자신에게 다짐하며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로비에 도착하자 김도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씨. 제 시간에 오셨네요. 김도윤은 지수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후 도착할 VIP 손님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어요. 이번에 오시는 분들은 싱가포르의 글로벌 기업 임원들입니다. 그들은 우리 백화점과 협력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손님들이죠. 오늘 그들의 인상이 계약 성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지수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이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했습니다.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요? 김도윤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당신은 고객 서비스 센터를 대표해서 그들에게 우리 백화점의 고객 서비스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질문에 답하고 필요한 경우 도움을 제공해야 해요. 지수는 긴장되었지만 그녀는 이제 자신이 배운 것들을 믿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이 그녀를 성장시켰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곧 로비의 입구가 열리고 정장 차림의 외국인 그룹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전형적인 기업 임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 중에는 노부부도 있었는데 그들은 다른 임원들보다 훨씬 소박한 옷차림이었죠. 김도윤이 그들을 맞이하고 백화점 임원들을 소개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수를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김지수 씨로 오늘 여러분의 고객 서비스 관련 질문에 답변해 드릴 겁니다. 지수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그녀는 특히 소박한 옷차림의 노부부에게도 동일한 존중과 친절함을 보였죠. 투어가 시작되었고 그룹은 백화점의 여러 부서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필요할 때마다 그들의 질문에 답하고 때로는 직접 설명을 보충했어요. 그녀는 특히 백화점의 모든 고객을 위한 가치 철학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고객이 동등한 존중과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외모나 옷차림이 아닌 그들의 필요와 기대에 초점을 맞추죠. 투어 중간에 소박한 옷차림의 노부부가 지수에게 접근했어요. 그들은 다른 임원들이 다른 곳을 보는 동안 지수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설명이 인상적이었어요. 정말로 모든 고객에게 똑같이 대하나요? 예를 들어, 저희처럼 평범한 옷차림의 손님들에게도? 노인의 질문에 지수는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죠. 사실, 저는 최근에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말이죠. 그녀는 간략하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회장님을 무시했던 일, 그리고 그 후 배운 교훈들까지. 노부부는 깊은 관심을 보이며 들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당신은 정직하고 배움에 열려 있군요. 투어가 끝나고 모든 VIP 손님들이 회의실로 이동했어요. 지수는 자신의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돌아가려 했지만 김도윤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김지수 씨, 회의에도 함께 참석해 주세요. 손님들이 당신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셨어요. 지수는 놀랐지만 순순히 따랐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소박한 옷차림의 노부부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젊은 직원에게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노인이 말했어요. 그리고 그때 지수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노인은 다름 아닌 싱가포르 기업의 회장이었던 거죠. 그녀의 진심 어린 서비스와 배움에 대한 열정은 이 백화점의 가치를 완벽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런 기업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회의장에는 환호성이 울려 퍼졌어요. 지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작은 행동과 진심이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죠. 회의가 끝난 후 김도윤이 지수에게 다가왔어요. 축하합니다, 김지수 씨. 당신의 진심이 계약 성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회장님께서 당신에 대해 알려드리면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지수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이제 자신의 변화가 단순히 개인적인 성장을 넘어 실제로 회사에 기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한 달 전 그녀는 작업복 차림의 노인을 무시했습니다. 오늘 그녀는 소박한 옷차림의 노인을 존중했고 그것이 큰 계약 성사로 이어졌죠. 이것은 우연이 아닌 그녀의 진정한 변화의 결과였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서비스의 시작이구나. 지수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내일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하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평소처럼 고객 서비스 센터에 출근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동료들이 그녀를 보며 미소 짓고 몇몇은 작은 박수까지 쳤죠. 축하해요, 지수 씨. 어제 일이 벌써 소문이 났어요. 한 동료가 반갑게 말했습니다. 지수는 쑥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저는 그저 제가 배운 대로 했을 뿐인걸요. 지수가 자리에 앉자마자 최 부장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미소가 어려 있었어요. 김지수 씨, 정말 대단해요. 싱가포르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소식 들었어요. 그리고 당신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하더군요. 지수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이 쌓여 이런 결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놀랍고 기뻤어요. 감사합니다, 부장님. 부장님께서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최 부장이 말하려는 찰나 그녀의 전화가 울렸어요. 전화를 받은 최 부장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보내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최 부장은 지수를 바라보았어요. 지수 씨, 지금 바로 본사 회의실로 가야 해요. 회장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어요. 지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박만식 회장님이 그녀를 부르셨다니.
긴장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지금요? 네, 당장요.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일일 겁니다. 최 부장의 격려에 지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녀는 재빨리 자신의 모습을 정돈하고 본사 건물로 향했습니다. 본사 로비는 웅장했어요.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이 압도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죠. 안내 데스크에서 그녀의 이름을 말하자 직원이 즉시 그녀를 19층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수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한 달 전의 지수와 지금의 지수는 겉보기에는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그녀 자신은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외적인 자신감 대신 이제 그녀의 눈에는 진정한 이해와 겸손함이 담겨 있었어요. 19층에 도착하자 김도윤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지수 씨, 반갑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김도윤은 지수를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회의실 문을 열자 큰 테이블 주변에 여러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맨 앞에는 박만식 회장이 앉아 있었어요. 아, 김지수 씨가 왔군요. 어서 들어오세요. 회장의 친절한 목소리에 지수는 긴장을 조금 풀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부르셔서 왔습니다. 지수는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박만식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자리에 앉도록 손짓했습니다. 자, 다들 여기 모인 이유를 아시죠? 어제 우리는 싱가포르의 글로벌 기업과 중요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회장의 말에 모든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김지수 씨를 이 자리에 초대한 이유는 그녀의 역할이 이 계약 성사에 결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녀는 자신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싱가포르 측 회장님이 직접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김지수 씨의 진심 어린 서비스와 정직함에 깊은 감명을 받으셨다고 하셨죠. 회장의 말에 회의실 안의 임원들이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호기심이 담겨 있었어요. 김지수 씨, 당신은 한 달 전에 큰 실수를 했습니다. 회장의 말에 지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 기억은 여전히 그녀에게 부끄러움을 주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 실수에서 배웠다는 겁니다. 당신은 단지 옳은 말을 하는 법을 배운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변화했어요. 박만식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회사의 창립 이념은 모든 사람을 위한 가치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실천해야 할 철학이죠. 고객을 사람으로 본다는 것, 그것이 우리 백화점의 정신입니다. 회장의 말에 지수는 깊이 공감했어요. 그녀는 이제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김지수 씨, 나는 당신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회장의 말에 지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궁금함이 가득했죠. 당신을 다시 명품 시계 매장으로 복귀시키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매니저로서요. 지수의 눈이 커졌어요. 매니저라니. 그건 그녀가 전에 있던 위치보다 훨씬 높은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저는 아직 경험이 부족합니다. 지수는 겸손하게 말했어요.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지난 한 달 동안 배운 것은 어떤 교육과정보다 값진 것입니다. 고객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법,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는 법, 그리고 자신의 실수로부터 배우는 법. 이것들은 진정한 리더에게 필요한 자질이죠. 회장의 말에 지수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그녀는 이제 자신이 단순히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중요한 교훈을 배우기 위한 여정을 거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약간 떨렸지만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회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지수는 긴장한 표정으로 기다렸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매장의 모든 직원들에게 당신이 배운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도 고객을 사람으로 보는 법을 배워야 해요. 지수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어요.
그것은 그녀가 기꺼이 할 수 있는 일이었죠. 네, 회장님. 제가 배운 모든 것을 나누겠습니다.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지수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새로운 계약서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지수는 서류를 받아들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이것은 단순한 승진이 아니라 그녀의 성장과 변화를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네, 회장님. 내일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지수는 김도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오늘 일어난 일들로 가득 차 있었죠. 김도윤 씨,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도윤은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네, 무엇인가요?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저를 그날 발견하셨나요? 그날 하필 우리 매장에 오신 이유가 있으셨나요? 김도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사실, 완전히 우연은 아니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정기적으로 작업복 점검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세요. 평범한 옷차림으로 백화점을 방문해서 직원들이 모든 고객을 어떻게 대하는지 확인하시죠. 지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날 진우가 의아해했던 것이었나 봅니다. 그날은 특별히 명품 매장들을 점검하고 계셨어요. 직원들이 고가의 제품을 판매하는 곳일수록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셨거든요. 지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녀는 정확히 그런 직원이었죠. 그래서 저를 선택하셨군요. 김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당신이 회장님을 선택한 거예요. 회장님은 그저 평범한 고객으로 매장에 들어가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반응이 글쎄요, 회장님께 깊은 인상을 남겼죠. 물론 좋은 의미로는 아니었지만요. 지수는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동시에 감사함도 느꼈어요. 그 불운한 만남이 없었다면 그녀는 지금과 같은 소중한 교훈을 배우지 못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 회장님은 당신에게 깊은 인상을 받으셨어요. 당신의 변화가 진정성 있다고 느끼셨죠. 그것이 당신이 이 기회를 얻은 이유입니다. 김도윤의 말에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이제 자신의 여정이 새로운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여정을 감사한 마음으로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로비에 도착하자 김도윤이 지수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축하합니다, 김지수 매니저님. 내일부터 잘 부탁드립니다.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윤 씨. 제가 더 배울 것이 많을 것 같네요. 그녀는 본사를 나와 맑은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한 달 전과 같은 하늘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이제 그녀의 앞에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었죠. 사람을 보는 법. 이제 나는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도 가르쳐야 해. 지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도 소중한 교훈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여정을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오랜만에 명품 시계 매장으로 향했어요. 백화점 내부를 걸으며 그녀는 지난 한 달 동안의 여정을 되새겼습니다. 고객 서비스 센터에서의 첫날, 식품관에서 만난 다양한 고객들, 그리고 어제의 승진까지. 모든 것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어요. 매장 앞에 도착하자 지수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익숙한 공간이 이제는 새롭게 느껴졌어요. 이곳은 더 이상 단순히 고가의 시계를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진정한 가치를 전달하는 곳이었죠.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지수는 매장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동료들이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지수 씨, 아니, 지수 매니저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진우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지수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우리는 동료니까요. 매장의 다른 직원들도 그녀에게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존경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어요. 지수의 이야기는 이미 백화점 전체에 알려져 있었죠. 자,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해봅시다. 지수는 직원들을 모아 간단한 미팅을 가졌어요.
그녀는 지난 한 달 동안 배운 것들을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 매장에 있을 때 저는 고객의 외모와 옷차림으로 그들의 가치를 판단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주의 깊게 그녀의 말을 들었어요. 몇몇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죠. 아마도 그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테니까요. 우리가 판매하는 것은 단순한 시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객들에게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은 모든 고객이 동등하게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지수의 말에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 중 몇몇은 이미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일할 거예요. 고객이 어떤 옷을 입었든, 어떻게 생겼든, 우리는 그들을 존중하고 진심 어린 서비스를 제공할 겁니다. 미팅이 끝난 후 지수는 매장 내부를 둘러보았어요. 예전에는 그저 값비싼 시계들의 집합으로만 보였던 이곳이 이제는 사람들의 꿈과 열망이 모이는 공간으로 느껴졌습니다. 오전 중에는 매장 준비와 직원 교육에 시간을 보냈어요. 지수는 각 직원과 개별적인 면담을 가지며 그들의 생각과 고민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배웠던 것처럼 그들도 변화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어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매장 문이 열리고 한 고객이 들어왔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노인이었어요. 지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그것은 다름 아닌 박만식 회장이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그들도 회장을 알아보았겠죠. 지수는 침착하게 미소를 지으며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어서 오세요. 어떤 시계를 찾으시나요? 지수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박만식 회장은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김지수 매니저님, 오늘이 첫날이죠? 어떤가요? 다시 이곳에 오니? 지수는 환한 미소로 대답했어요. 네,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달라졌고, 이곳을 바라보는 제 시선도 달라졌어요.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매장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사실, 나는 오늘 특별한 이유로 왔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회사의 창립 기념일 행사가 있어요. 그날 내가 특별 강연을 할 예정인데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거든요. 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제 이야기를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의 경험은 우리 회사의 가치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외모가 아닌 사람을 보는 법, 실수에서 배우는 법, 그리고 변화하는 법. 이런 이야기는 모든 직원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어요. 지수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실수와 성장이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교훈이 될 수 있다니. 이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어요. 영광입니다, 회장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공유하겠습니다.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의 시선이 진열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말로 시계를 보러 왔어요. 내 손자의 생일 선물로 좋은 것을 찾고 있거든요. 지수는 직업적인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네, 어떤 스타일을 찾으세요? 클래식한 디자인을 선호하시나요? 아니면 현대적인 것이 좋으신가요? 회장이 대답하려는 순간 매장 문이 다시 열렸어요.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시끄럽게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이었고 다소 불량해 보이는 인상이었죠. 예전의 지수라면 그들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박만식 회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새로운 고객들에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이들은 약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런 고급 매장에서 냉담한 대우를 예상했을 거예요. 우리 친구 생일 선물로 시계를 사려고요. 뭐가 좋을까요? 지수는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인가요? 어떤 스타일을 찾으시나요? 그녀는 젊은이들의 필요에 맞는 여러 옵션을 보여주었어요. 박만식 회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지수가 모든 고객에게 진심 어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보고 만족했어요.
젊은이들이 적당한 시계를 선택하고 계산을 마친 후 지수는 다시 회장에게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이제 계속해서 도와드릴게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이미 보고 싶은 것을 다 보았어요. 지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계 말씀이세요? 아니, 당신의 변화요. 회장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은 정말로 달라졌어요, 김지수 씨. 그리고 그 변화는 진정성이 있습니다. 지수는 감사함을 느꼈어요. 그녀는 이제 자신의 실수가 아닌 그 실수에서 배운 교훈으로 기억되고 싶었습니다. 하나 더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회장이 말을 이었어요. 나는 당신과 같은 직원들이 우리 회사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성장을 이끌어내죠.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이제 자신의 역할이 단순히 시계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가치를 실천하고 전파하는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회장님,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제가 배운 교훈을 다른 이들과 나누겠습니다. 회장은 따뜻한 눈빛으로 지수를 바라보았어요. 그것이 바로 내가 바라는 거예요. 자, 이제 내 손자를 위한 시계를 찾아볼까요? 그날 오후 매장은 다양한 고객들로 붐볐습니다. 부유한 사업가부터 대학생까지 각기 다른 배경과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매장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지수와 그녀의 팀은 모든 고객에게 똑같은 존중과 친절함으로 대했습니다. 하루의 끝에 지수는 자신의 새 사무실에 앉아 하루를 되돌아보았어요. 그녀의 책상 위에는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고객 서비스 센터에서 일할 때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그 사진은 그녀에게 항상 자신의 여정과 배움을 기억하게 해줄 것입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치고 있었어요. 지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평온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진정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느꼈고 그 과정에서 얻은 지혜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외모가 아닌 사람을 보는 법. 지수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것이 진정한 서비스의 시작이자 인간관계의 기본이구나.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매장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모든 시계가 제자리에 있고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새로운 고객들이 방문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수는 그들 모두를 진심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퇴근길에 지수는 백화점 로비를 지나갔어요. 그때 어떤 노부부가 길을 헤매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백화점이 처음인 듯 했어요. 도와드릴까요? 지수가 노부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고마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희가 식품관을 찾고 있는데 이 큰 건물에서 길을 잃었네요. 지수는 미소 지으며 노부부를 안내했어요. 그녀는 이제 단순히 판매 직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과 존중을 제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노부부를 식품관까지 안내한 후 지수는 자신의 걸음을 재촉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밝게 빛나고 있었죠. 모든 사람은 각자의 이야기가 있어. 지수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모두 소중해.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이야기도 새로운 장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마치 그녀 자신처럼 말이죠. 집에 도착한 지수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어요. 수많은 빛들이 각기 다른 삶을 비추고 있었죠. 그녀는 이제 그 다양성과 아름다움을 새로운 눈으로, 더 넓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장님은 작업복을 입는다. 지수는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보지 못했지.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 이제 나는 정말로 볼 수 있게 되었어. 그녀는 깊은 만족감과 함께 오늘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도전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지수는 그것을 기대하며 편안한 잠에 들었어요. 작업복을 입은 회장님의 교훈은 이제 지수의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녀의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외모가 아닌 사람을 보는 법, 실수에서 배우는 법, 그리고 모든 이에게 진심 어린 존중을 보이는 법. 이것들은 이제 지수의 가치가 되었습니다.